마이나미 본사에서 오치아이 카즈유키 취직정보사업본부 총괄본부장님께서 여러분들께 저희 세미나가 열리는 걸 아시고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마이나비라고 하는 회사에서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부문 집행역을 담당하고 있는 오치아이 카즈유키라고 합니다. 저희 마이나비는 일본 국내 최대급의 취업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3만 사의 신입 채용 활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와는 2016년부터 한국 대학생의 일본 취업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인재들이 무척 늘었습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서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인원은 매년 2,000명 이상에 이릅니다. 소자화와 고령화로 젊은이의 인재 부족이 시작돼 일본에서는 해외로부터의 인재 채용에 힘쓰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인재들은 일본어에 정통하였으며 업무수들이 빠르고 성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T 업계의 구인 니즈가 특히 늘어서 문과와 이과를 불문하고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서 IT 마스터 과정을 이수한 학생분들에게 IT 기술의 최신 동향에 대한 관심과 자발성과 적극성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시면 반드시 일본 기업에서의 좋은 취업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국내가 0.4까지 갈 동안 일본은 그래도 1.1 이상으로 떨어진 적은 없고 점점 회복해가지고 1.31 대 0.58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시사점은 이제 굉장히 사고 보완적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말 인재가 필요하고 한국에서는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해외 취업 기회 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이 좀 궁합이 좋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재를 수급을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점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급 인원을 조금씩 늘리곤 있지만 부족한 게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이렇게 거의 3분의 1 정도가 부족한 추세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4만 명 정도의 IT 인재가 부족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외 인재 수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세션은 그 데이터 사이언스 아카데미 정재환 대표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주제는 숫자로 보는 일본 ICT 산업과 ICT 취업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클라우드 IT 마스터 과정 소개까지 약 40분에 걸쳐서 동 세션이 진행되도록 되겠습니다. 정재환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4개 정도의 챕터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한 2,900명 정도 수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뛰었는데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우연히 만나고 이렇게 연락 주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유능한 부로 성장을 많이 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때 이제는 중소기업 중심이었어요. 보시면 대기업이 월등히 매출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연봉이 두배로 전부 다 대기업한테 그리고 저희 전세리 마케팅 중에다 시사를
있어요. 하나는 AI, 하나는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웹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 쪽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분인데, 요 중에서 신입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 분석 DA 프로젝트하고 웹 프로젝트 요겁니다. 그 내용을 열어보면 다 이게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제 세 분께서는 저희 그 발표를 간략히 좀 해드릴 거예요. 육 기 졸업 취업생입니다. 20년 전이라서 쭉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발전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일본 취업을 먼저 함으로써 얻을 수 있더라라는 중심으로 좀 큰 그림 쪽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킬과 어빌리티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오래전부터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생각하기로는 동력 한 90점 정도 되고요. 최근에 많이 안 봐서 그렇지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일본 취업까지 이어져서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을 준 그런 어빌리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2004년에 일본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 사회생활 자체를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한 프로세스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좀 전에 그 셀스포스닷컴이나 마이나비에서도 말씀하셨죠. 엄청나게 프로세스화되어 있고 느리지만 엄청나게 똑부러지는 그런 일본 프로세스를 일단 경험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 2011년에 일본에 있었지만 일본 법인에서 금융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본어 쪽하고 금융을 많이 와봐라 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브릿지 SE를 했었고요. 한국은 프로세스가 되게 빠릅니다. 일본에서 5년 걸리는 걸 2년 반 만에 끝나고 2년 만에도 끝내거든요. 그 대신에 많은 것들을 보이죠. 간략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다른 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 고리타분한 엄청나게 느린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어서 라인에서 은행 사업을 했다. 그것도 동남아,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에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일본에까지 은행을 만들겠다는 그런 걸 들어서 일단 은행을 알고 프로세스를 알고 최종적으로 일본이니까 일본으로 저를 데려가십시오 해가지고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제가 스킬을 배우지 못했던 큰 프로젝트다 보니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는 영역까지 들어가게 됐고요. 보험, 또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은행, 카드 여러 부분만 하다가 은행이라는 좀 더 심화된 부분까지 알게 되는 기회가 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또 다른 세상으로 왔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건물 자체를 아예 올리는 쪽으로 와 있는데요. 알고 보면 데이터 센터 은행 중에 아시겠지만은 모든 저희들이 IT 기반에 되는 처리를 담당하는 서버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본 취업이나 해외 취업이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기본적인 스킬도 있지만은 도전하는 챌린지 정신을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건데요. 라인에 들어가서 일단은 벤처스러운 큰 거를 맛봤지만 알고 보면 장르가 많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 정재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일본 취업을 한 사람들이 펄펄 날라 만화 벤처를 했었고 라인에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로 쉼없이 자기를 학대하는 길을 좀 걸어왔다.
저도 7년 전에 딱 이 자리에서 이 설명회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7년 뒤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감개무량하면서 저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를 팔고 세일즈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이라는 곳에 세일즈맨으로 들어가서 직접 보험 판매 프로세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하고 매니저를 하고 지점장을 하기 위해서 이 해당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삼성생명이 높으신 분이 또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지점이 생기지 않아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운 좋게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에서 인구가 굉장히 민감한 필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먼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인구에 대해서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인구의 변화 없이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굉장히 발전성이 있는 필드가 어떤 필드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IT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전장 교수님한테 들은 내용은 제가 110명 졸업생 중에 105등을 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일본어도 잘 되지 않았고 IT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환경에 저를 그냥 내던졌습니다. 터즈라는 회사에서 저를 뽑아준 이유는 제가 나이도 많고 물론 일본어도 잘 되지 않았지만 저는 ICT 아카데미에서 한 프로젝트를 아주 팀장으로서 이런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팀워크를 이용해서 잘 개발했다는 것을 굉장히 어필했습니다. 그게 ICT 아카데미에서 얻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회사가 의외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볼 때 누군가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팀과 함께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IT 업계는 이직이 잦은 편이다.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을 선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을 소개시켜달라고 에이전트들한테 부탁을 했고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저한테 회사를 몰아다 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어 면접도 준비를 했고 영어 면접으로 해당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한국에서 결혼하기에 굉장히 많이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영주권만 따면 0.2% 정도의 이유로 35년으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없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제 일본에서 사는 게 일본에서 사는 걸 차치하고 한국을 떠나서 사는 게 저는 굉장히 우리의 성장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취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서를 발견하게 돼요. 원래 저는 일단 가볍게 일본 취업이랑 아예 한국 취업을 두 가지를 비교적 최근에 경험을 했고 그게 어떻게 다른지 한국 사람들의 열정이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을 높게 봐주는 것 같고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를 모르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약점이 될 수 있겠죠. 또 문화적으로도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약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회를 봤을 때는 취업 가능성이 한국 취업보다는 훨씬 아까도 수치적으로 보셨지만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한국 취업에 비해서는 초봉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좀 그게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취업도 만만치 않게 힘든 수준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그냥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일본 취업을 했을 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서 진짜 막 블랙 기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막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희망편을 보시면은 이렇게 잘 개발 커리어를 쌓아서 네,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가던가 아니면 더 큰 대기업으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지만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는 경력이 꼬여버려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업이 안 된다던가 이럴 수도 있지 않나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블랙 기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업들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 기업들에 대한 분석도 다 하고 그 중에 필터링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망편으로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저는 일본 취업이 상당히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취업으로 루트를 했을 때 갈 수 있는 그 방향이 가지수가 일본 취업보다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국 취업을 한 이후에 뭐 이직을 해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취업을 한 다음에는 훨씬 선택의 가지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이때 점수를 줬고요. 일본 취업으로 눈을 돌리시면 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IT 업계 출발의 계기가 이제 인구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논리적인 분석이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클라우드 데이터 말고도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분석이 있으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아직 클라우드 데이터라는 게 지금 AI가 시작하고 사실은 AI의 먹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일을 할 거지만 지금 제가 있는 스노플레이크라는 게 웨어하우스 툴이기 때문에, 분석 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처리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강연 중에 그 에이전시 이야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그 혹시 자주 접했던 에이전시 플랫폼이라든가 혹은 도움이 많이 됐던 에이전시는 언급해 주실 수 있는지. 근데 그 에이전시라는 게 사실은 제가 경력을 3년 이상 채우고 나서 신청한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그 에이전시는 이직 전문이라고 해야 되나? 신입 전문이 아니고 이직 전문이라서 사실상 경력을 3년 채우고 난 다음에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LG가 일본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력서를 건넨 케이스였고요. 운이 좋아서 처음 진출하는 게 보험 쪽 영역이었어요. 제가 일본 중소기업 다닐 때 마지막 커리어도 보험이었기 때문에 보험 업무 지식을 알고 일본어가 되는 개발자라는 게 맞아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라기보다는요,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 그 키를 잡은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해외 사업 너무 어렵다, 한국 복귀해라 해서 저는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으로 넘어오는 한국 기업은 엄청 많을 거고요. 그 중에 속한다면 또다시 좀 쉽게 찬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기업들과 한국에 있는 기업들 모두 이력서를 넣었었고요. 그 중에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행이 됐던 곳이 카카오였고, 운이 좋게 일본에서 일하는 중간에 면접을 모두 통과해서 카카오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서 좋았던 것은 제가 외국에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뭐 화상 면접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도 화상 면접으로도 볼 수 있게 배려를 해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카카오에 입사를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갔었는데요. 2019년도 가고 한 1년 정도 일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100% 재택근무로 바뀌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월세가 한 달에 한 11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집에만 있을 거면 그냥 한국에서 집에만 있자 해서 한국에서 재택을 하다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SCSA라고 이 과정이랑 비슷하게 운영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비슷하다고 하지만 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거기 이제 같이 합격한 제 동기들 보면 다 뭐 하이닉스에서 오거나 이런 경력이 있는 중고 신입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본 경력을 이용해서 이제 면접 때도 다 그런 그 기술적인 면접이나 코딩 면접 이런 거를 다 통과를 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공채인데 공채에서도 어떤
특수한 전형을 통해서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뭐 삼성전자는 6년 미만은 경력으로 안 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갖고 싶으시면 6년 정도 넘겨서 우리 그 주광호 선배님도 3년 경력을 인정 못 받고 신입으로 가신 거거든요. 네. 이제 답변이 됐을까요? 추가 점 있으실까요? 저도 이번에 앞에 계신 선배님들 중에 SCI 비마스터 과정 45기 이번에 지원하는 지원자인데 이제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게 들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찌됐든 앞에 계신 선배님들께서는 전부 다 일단 일본 쪽을 먼저 하시고 국내로 들어오신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일본에서 이제 계속 일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신 걸로 아는데 선배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일본 취업을 하고 나서 후에 경력을 쌓아서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장단점이나 아니면 이제 일본에 취업한 후에 계속해서 이제 일본에 남아서 거기서 이제 경력을 쌓아나가는 거에 대한 장단점 혹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연차가 다르다 보니까 색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넘어오는 타이밍이 애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이었어요. 일본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까?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살던 곳도 동경의 한국인 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맨션에서 살았었고요. 그래서 갈등을 회사가 해결을 해줬지만 그런 딜레마가 중간에 있었다는 것도 있고요. 지금 한국에 와서는 앞번 다른 세션에서 있었지만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직장이긴 하지만은 정년에 대한 그 압박은 한국은 확실하게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미 60대 넘으신 분이 고문 계약을 하셔가지고 계속 영업을 뛰시고 다니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정년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던 게 일본이지 않았나 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도 주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늘어요. 지금 6,700만 명이거든요. 그때보다 막 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에는 퇴직금 제도가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한 80% 이상은 주고 계신데 또 이런 고용 부분에서는 압박은 좀 한국보다 덜 한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계신 분 지금 저는 지금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지금 주로 대기업 HR 쪽, 인사 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본 취업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데이터 관련 엔지니어가 아니라 HR이라던가 혹은 다른 일반적인 문과 직무로도 그 일본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그 교육과정을 수료를 해야만 그 취업의 길이 열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일본에 있는 유학생분들도 종합직이라고 엔지니어 잡이 아닌 분들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 엔지니어 잡을 1, 2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종합직으로 가는 경우는 또 너무 쉽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회사,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냐 없냐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저희가 이 IT 잡 이걸 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영업직 같은 일본어까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같은 일본어가 되어도 우리는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 방어막이 코딩과 또 한국어를 한다는 또 때론 영어 이걸로 무장을 하기 때문에 일본인과 겨룬다는 그런 일본어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좋고 HRG 잡이라면 우리 저기 세일즈포스에 혹시 양명한 팀장이 좀 더 이렇게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본에서 이제 취업하시고 뭐 한국에도 오시고 이랬는데 저는 교육 과정을 하실 때 교육 과정 들어가기 전에 뭐 저는 이제 비전 공자이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셋이나 아니면 어떤 거를 좀 준비해서 들어가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컴퓨터 공학과긴 한데 학교를 다닐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로를 내가 개발자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수준이었고 그렇게 전공 지식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저희 한글과 비슷한 글자인데 그것부터 들어와서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고3 수준으로 공부를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요. 오전에 7시에 일어나서 왔고 집에 가면은 밤 10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여기에서 아예 밤을 새면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체 2위였나?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뭐 일본어 글자 정도는 배우고 오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실 마음 작심을 하고 오시고 많이 했다면 내일부터라도 일본어는 일주일에 몇 번 하고 IT는 공부를 몇 번 하고 이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혹시 뭐 더 코멘트 해주시면 돼요. 저도 사실 여기 면접을 볼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저 일본어 하나도 못했고 IT도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 왜 공부를 안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붙긴 했는데 대신에 붙은 다음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붙은 다음에 히라가나 카타카나부터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출퇴근하면서도 계속 단어 외우고 여기 과정이 아마 오시면 아시겠지만 만만치는 않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리 준비를 하시면 더 나중에 좀 편하시겠지만 준비를 만약 못 하시더라도 여기 이제 과정이 시작했을 때 그냥 나는 재입됐다 약간 이 마인드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전문대를 졸업하신 여학생분이셨는데 그 라쿠텐에 지원을 해보겠다고 했고 우리도 봤을 때 다른 분들하고 나이 정도는 좀 괜찮았는데 다른 건 좀 밀리지 않을까 봤는데 오히려 라쿠텐도 이게 짱짱한 인사 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분들의 그 어그레시브한 그런 부분을 봐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석탄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저희는 그게 뭔 얘기인지. 석탄을 이렇게 하면 다이아몬드 나오잖아요. 그런 멘트였어요. 그래서 원래 한국 학생들은 뭐 토익 900점 우습게 보시지만 일본에서는 700만 넘어도 아까 괜찮게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분한테는 토익이 600인가 그랬거든요. 그분이. 근데 원래 안 되죠. 인사적으로 안 돼요. 근데 그 여학생을 꼭 뽑고 싶으셨나 봐요. 조건부로 합격시켰어요. 최초. 딱 한 번 그 여학생만 조건부로 몇 개월 주면 되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700만 넘겨서 제출하면 그냥 입사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게 그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공부를. 딴 분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과정입니다. 이런 완전 IT 경험이 아닌 다른 직무의 경험이 취업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완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IT 쪽이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복합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사람이 조금 정상인이 아니고 조금 0, 1 뭐 이렇게 컴퓨터처럼 얘기한다, 약간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런 직무, 그런 사람들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어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포장하냐의 차이예요. 내가 소비한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이 회사에서 어떻게 쓰여질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대로 그냥 포장을 해보세요. 그게 납득이 된다면 분명히 플러스로 작용하실 겁니다. 저도 45기 지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저도 공학 쪽이긴 하지만 비전공자인데 첫 시작은 이게 프로그래밍 개발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IT 전반적인 분야로 이렇게 이직을 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 제 생각은 IT라고 하는 이거 한 카테고리가 되게 막연하거든요. 어떤 개념상. 그래서 혹시 프로그래밍 개발 딱 그 한 분야 쪽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IT 쪽에 전반적인 이런 커리어로 나가실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가끔 이 자리에 와서 써먹는 스킬인데요. 제 집사람이 같은 6기 졸업 동기고요. 화공 졸업했으니까 비슷한 인사이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집사람도 1업 안 해봤고요. 공학이지만 IT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을 했고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일단은 일본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하다가 IT 인프라로 빠졌어요. 서버 쪽. 그리고 리눅스, 그 다음에 오라클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로 빠져가지고 그쪽 전문가죠. 이제 위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영역이 있으면 중간에 이제 인프라라는 영역이 있고 그 인프라도 서버 쪽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빠진 케이스가 저희 집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쪽으로 넘어가서 업무를 분석하고 해석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한테 설계서를 만들어
주는 이제 업무 쪽으로 빠지는 그 이후에 이제 관리로 빠진 케이스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빅데이터, AI 이런 분야의 새로운 업무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그냥 설명으로 다 커버를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전공자라고 해서 이 영역을 넓혀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적성이 많은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프로그램 구조 짜는 거가 복잡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네트워킹이라든가 네트워크 하는 거라든가 인프라 관련된 그런 잡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절차만 잘 정리하면 이렇게 문제없게 되는 그런 일도 많고, 또 테스터머라는 것도 있어요. 테스트만 집중적으로 해주는 업무. 그래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뭐 기회가 되시면 이따 잔류하셔가지고 Q&A 좀 더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국내에 비해서는 일본이 조금 더 졸업하고 취업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지금 30대 초반에 일본 넘어가가지고 취업을 했다 그랬을 때 뭐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31살에 보험회사 그만두고 32살 여기서 1년 동안 하고 33살 2017년에 갔으니까 제가 딱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거 안 물어봅니다. 네, 하지만 어떤 졸업 연도라든지 그런 걸로 유추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면접에서 내가 먼저 얘기해요. 저는 졸업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저한테 강점이 돼서 이 회사에 이렇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냥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 문화랑 다른 게 나이를 안 물어보더라고요. 네, 자기소개할 때도 저희 회사에서는 나이를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경력이 있으세요? 아니면 공백지가 있으신 건가요? 경력이 있으세요? 경력 있는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경력만 말씀하시면 되고, 저희가 아카데미 과정 운영하면서 가장 나이가 적었던 분이 16살. 그리고 독학으로 다 끝냈어요. 카이스트 박사 나오고, 그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이 여성분인데 37. 그러니까 31은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 많은 나이는 아닌데, 일본은 군대가 왔기 때문에 약간 고민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민이 다른 고민이 아니고, 31세면 일본에서는 임원들도 있어요.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별을 갖고 요 분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도 되나? 너무 미안한 그런 것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30을 하다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십니다. 아까 연극영화과 설명드렸잖아요. 그분이 만 34세에 들어오셨어요. 네, 당당히 지금 IBM에서 역할 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로 한국에서 취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본에서도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일본 디자이너의 취업 전망이나 대우는 한국과 비교해서 체감하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생활적인 면에서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생활적인 거에서 전혀 뭐 불편한 거는 없었고, 네, 한국이랑 조금 다른 점은 뭐 현금을 많이 쓴다, 뭐 그냥 그런 거랑 대중교통이 뭐 한국도 잘 돼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중심으로 해서 진짜 거의 거미줄처럼 엄청 안 가는 데 없을 정도로 되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물가 같은 경우도 뭐 일본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한국도 비싸져서 생활 물가 자체는 체감상으로는 일본이 더 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뭐 생필품 사고 이런 거는 일본이 좀 더 싼 것 같고, 그러니까 월세는 일본이 비싸긴 비싼데 한국도 요즘에 물가가 하도 올라서, 일본도 이제 막 도쿄 막 시부야 중심에 살겠다 이러면은 이제 100, 막 150 이렇게 내셔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한 30-40분 출퇴근 거리에 주변 다른 뭐 그런 데 살겠다라고 하시면은 월세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월세가 좀 부담이 되기는 해서 친구도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여기 공부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였고, 룸메이트 생활을 2년 이상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근데 장점은
혼자 살게 되면은 지금 한국에서 보는 오피스텔 6평, 7평짜리를 보통 7, 80 정도에 내야 그때 물가니까 지금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둘이 100만 원 정도를 내고 투룸이 있는 빌라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물가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너무 좋은 게 기본 생필품 같은 경우는 훨씬 싼 것 같아요. 체감했을 때. 네, 노는 비용이 좀 비쌀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활 물가는 훨씬 싸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지원이 되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요. 회사에서 집에서 회사까지를 이제 지하철 왕복을 할 수 있는 정기권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는 루트를 짜면 주말에도 놀러 다닐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어요. 네. 예, 라인 쪽에서 IT 기획을 했는데요. 제가 라인에서 관리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연봉 테이블이 개발 직군이 높고 관리 직군이 낮은 좀 색다른 회사입니다. UI, UX 쪽, 디자인 쪽은 개발 직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일반적인 개발보다 UX와 UI 쪽을 훨씬 더 높게 쳐주는 기업 문화가 있어서 항상 부러움이 눈빛으로 바라보던 조직이었고 그 조직은 한 20여 명 은행 프로젝트에 인발로 되어 있는 분이 계셨는데 19분이 여성분이라서 우먼 파워가 절실히 느껴지는, 엄청나게 느껴지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획력만 더 할 수 있다면 디자인이라는 파트는 지금 모바일 채널이 중심이 되어 있는 요 지금 시기에 정말 자기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냥 단순 그냥 편집 디자인 이 컨셉으로 가시면 약간 제가 들은 것은 색감이 좀 달라요. 일본에서 바라보는 색감과 한국에서 디자인 때 하는 색감이 좀 달라서 그게 조금 그 잡 마켓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본인이 퍼블리싱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해서 디자인 스킬로 나가시면 서로 모셔갈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잡 포지션이 높습니다. 예. 또 그 물가 부분도 제가 경험한 거는 저는 한국에서 뭐 커피 1+1, 2+1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나? 근데 그 커피가 일본에서 딱 반가게 파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경험이 그러니까 실제 생활 물가는 조금 싼 것 같은 택시비가 이미 한국 서울이 넘어섰잖아요. 도쿄를.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부분은. 자, 2 질문 나왔습니다. 네, 또 한 질문 하나. 네, 그래서 이건 좀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저도 그 IT 쪽 관련으로 삼전에 지인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말하기를 약간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점에서 게임 프로그래밍 쪽은 좀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뿌리는 같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게임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그런 이런 게임 회사 쪽으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는지. 네, 개발 능력, 게임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직군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게임 회사가 있어요, 취업처에. 그래서 거기 가시면 그 게임 관련된 일을 하세요. 네, 가능하십니다. 혹시 경례 말씀 한 번씩 하시고서 마무리할까요? 네. 예, 이 아카데미 과정 정말 힘들지만 힘든 만큼 보람 있는 과정이고 감히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키워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이 과정을 참여하시고 수료하시고 멋지게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본 갈 때도 그렇고 이직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꼭 일본에 가야지, 꼭 한국에 가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곳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통과하셔가지고 일본까지, 한국까지 넓은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의 크기는 자기가 머물러 있는 어항에 따라서 크기가 변한다고 합니다.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물고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정이 길다고 길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빡세니까 엄청 빨리 진행하거든요. 아마 그거를 과정만 잘 따라가도 취업은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정을 잘 따라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